사건은 사기와 위조로 얼룩진 한 유산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판사가 한마디로 법정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장은 내가 들고 갈게요, 어머니. 유언장은 오늘자로 바꾸고 집은 우리 거로요. 이 말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간중간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아래 댓글로 할머니께 응원 한마디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표가 이 채널을 움직입니다. 이야기는 초가을 끝자락에서 시작합니다. 골목길에는 아직 마른 고추 냄새가 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시장통에서 김밥을 말고 청소 일을 하며 평생을 버텨온 할머니였습니다. 40년 넘게 지킨 오래된 집,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손주들은 그 감을 따먹으며 컸고 남편이 남긴 빚도 결국 그 집에서 다 갚아냈습니다. 이름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라면 이미 그 얼굴에 주름 하나하나를 떠올릴 수 있을 테니까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가던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는 아직 국화 냄새가 짙었습니다. 영정 앞에서 할머니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손주는 할머니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주고 있었고 큰아들은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손끝은 유난히 바빴습니다. 부의금 봉투를 모으고 계산서를 확인하고 주변을 챙기는 척하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잠깐 할머니의 핸드백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과 도장, 오래된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에는 분명 배신의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어렴풋이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장례 자리에서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예의와 마지막 배려를 버리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작은 며느리는 할머니 방에 들어와 베개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손끝은 부드럽고 살갑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베개 밑에서 반듯한 도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붉은 인주의 냄새가 방 안에 서늘하게 퍼졌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장은 여기 있잖아요, 어머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 유언장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면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그 말투는 친절이라기보다는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 도장 케이스를 쥐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내 물건은 내가 지킨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뒤에는 작은 아들의 불안과 욕심이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집 한 채만 내 손에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편해진다는 단순한 믿음. 그런데 그 단순한 믿음이 사람 하나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골목을 파고들던 무렵, 작은 며느리는 동사무소와 은행을 몇 차례 다녀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열성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참 알뜰하고 똑똑하네. 하지만 진짜 속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도장을 들고 가서 인감증명서를 떼고 위임장을 작성하며 서류 곳곳에 할머니 이름을 적어 넣고 있었습니다. 글씨는 비슷해 보였지만 달랐습니다. 오래 사는 동안 닳아버린 손이 만든 글씨와 급하게 흉내내서 베낀 글씨는 떨림이 다르게 났습니다. 그녀와 부동산 브로커는 어느 카페 구석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브로커는 주변을 흘끔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치매라고 써두면 돼요. 기억 못한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장례 끝나고 3일이 골든타임이에요. 가족들도 정신없고 어르신도 힘드시고 그때 정리해야 잡음이 없어요. 작은 며느리는 물었습니다. 명의 이전은 증여로 가요? 아니면 유언장으로 가요?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증여는 바로 되지만 유언장은 법원에서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까 둘 다 준비해요. 치매 소견서만 있으면 깔끔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서류로 치환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도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옅게 비추던 어느 날 할머니는 보건소에 갔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손을 꼭 잡아주며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밝은 표정으로 설문지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건강검진이에요. 빨리 끝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할머니는 질문에 차근히 답했습니다. 특정 단어를 기억하라 하니 손주 이름을 떠올렸고 잠깐 막혔다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미는 이름은 잘 못 외워도 얼굴은 아니죠. 그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지에는 다른 말이 적혔습니다. 작은 건망증들이 치매 의심으로 적혔고 작은 며느리는 없던 맥락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경우가 자주 있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은 평소보다 이상하게 둔탁했고 한 획이 더 길었습니다. 동네에는 금방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르신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신데. 소문은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가까웠던 이웃도 먼 친척도 조심스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은 포장지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한마디조차 할머니의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자존심은 모래처럼 쉽게 흩어질 수 있지만 할머니는 손바닥으로 모래를 모으듯 한 줌씩 다시 모았습니다.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먼지를 털고 다시 마루를 쓸었습니다. 등은 굽었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버티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작은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우리도 살아야죠. 애들도 크고 형은 형대로 살고 우리라고 못 살 이유 없잖아요. 그 말의 뒷면에는 이런 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면 편해요. 거기가 더 안전해요. 안전이라는 말은 때로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며칠 뒤 요양원 상담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방은 어떤지, 비용은 얼마인지, 면회는 언제 가능한지. 그런데 그 누구도 할머니에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차를 따라 한 잔씩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집, 자기 거실에서.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 속에서 본인만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편함에는 등기부등본과 고지서가 함께 꽂혔습니다. 집주인 칸에는 낯선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증여일자는 남편 장례 직후 며칠 뒤로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 한 권을 꺼내 날짜를 적고 본 것을 그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 집이 내 이름이 아니었다. 글씨는 단단했습니다. 그 글씨가 곧 싸움의 시작이 될 거라고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골목길에는 생선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웃집 젊은 엄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인사를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제 남편이 CCTV 설치하는 일을 하거든요. 장례식장에서 며느리분이 어르신 가방에서 뭔가 꺼내는 걸 봤대요. 장례식장 복도 CCTV에 잠깐 잡혔어요. 녹화본을 뽑아왔어요. 필요하실 것 같아서. 할머니는 그 USB를 양손으로 받았습니다. 마치 뜨거운 밥그릇을 받듯 아주 조심스럽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고맙네 하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밤 손주인 한결이 찾아왔습니다. 어릴 적 감나무에 올라가던 그 아이는 이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결은 노트북을 들고 와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장례식장 복도가 나왔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웃으며 인사를 하고 손님을 배웅하는 장면. 그리고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가방으로 손을 넣는 모습. 분홍색 도장 케이스가 잠깐 화면에 비칩니다. 그녀는 그것을 쥐고 재빨리 코트 안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섭니다. 한결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저장해 둘게요. 복사해 둘 거예요. 프린트도 뽑을 거고. 시간 정보까지 다 남겨둘게요. 영상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카페 구석 테이블. 작은 며느리와 브로커가 앉아 있습니다. 얼굴은 멀어 흐릿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주변 소음 사이로 그들의 계획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치매라고 써두면 돼. 기억 못한다고 하면 끝이야. 증여는 바로 되지만 유 원장은 혹시 모르니까 2개 다 준비해요. 어머님은 글자 잘 못 읽으시잖아요. 그냥 사인만 받으면 돼요. 그들의 대화는 차갑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한 장짜리 도표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휴대폰도 확인했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번호로 남겨진 음성 메시지를 하나 재생했습니다. 거기엔 이런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도장 준비해요. 인감 도장까지. 어머니 도장 베개 밑에 있다 했죠? 꺼내올 수 있죠? 할머니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밤새 잊지 못하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장례 첫날 밤 베개 밑이 비어있던 그 느낌. 그 차가운 빈자리의 느낌이 온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빈자리를 증거로 바꾸어 줄 사람들이 이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한결은 USB 파일을 여러 벌로 나눠 백업했습니다. 화면 캡처를 뽑아 정리하고 프린트를 쌓고 캡션을 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루하루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누가 왔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할머니의 손끝은 시렸지만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현관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한결의 친구와 젊은 변호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명함에는 최하은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방 안에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위임장 사본, 치매 소견서, 증여계약서. 종이는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말의 손자국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 손자국을 하나씩 짚어냈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는 부분, 서명의 획이 바뀐 부분, 인주 번짐의 방향까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집에는 영상과 음성, 실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으로 스스로의 거짓을 증언하게 만드는 가장 단단한 증거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얇고 차가웠습니다. 방 안에는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만 윙하고 이어졌습니다. 서류들은 봉투에 담겨 레이블이 붙었습니다. A-1 장례식장 영상, B-2 카페 녹취, C-3 통화 음성, D-4 인감 번짐 비교 사진.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가처분 신청부터 넣을 겁니다. 집에 빨간 스티커 붙으면 곤란하니까 그거 막아야 돼요. 하지만 빨간 스티커는 더 빨랐습니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 현관 철문에는 붉은 종이가 붙었습니다. 굵은 글씨 하나. 강제 집행 예정. 집을 잃는다는 건 시간을 도둑맞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집에 쌓인 지난날의 냄새들, 삶의 결들이 한꺼번에 뜯겨나갑니다. 할머니는 잠시 그 빨간 스티커를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얕아지고 어지러웠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찢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빼앗긴 건 종이 한 장뿐이라고. 한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맞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 섰습니다. 회색 벽은 높았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까지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맨 앞줄에, 그 옆에는 손주 한결, 그리고 변호사. 맞은편에는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 그리고 브로커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공간에 모였습니다. 판사는 얇은 서류철을 넘기며 사건명을 읽었습니다. 유언 무효 확인, 증여 무효, 강제 집행 정지, 그리고 위조와 사기의 정황. 판사는 원고 측 제출한 USB 자료 준비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용한 정적 속에서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의 화면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화면 중앙을 지나갑니다.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다른 손님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핸드백으로 손을 넣습니다. 그 손은 분홍색 도장 케이스를 꺼내 재빨리 코트 안주머니에 넣습니다.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돌아섭니다. 방청석 전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판사는 물었습니다. 피고 측, 저 장면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작은 며느리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셔서 제가 대신 정리한 겁니다. 판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 재생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카페의 구석 장면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왔고 유리창은 습기 때문에 조금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 브로커의 낮은 톤, 컵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들 입에서 나온 말. 치매라고 써두면 돼. 기억 못한다고 하면 끝이야. 증여는 바로 되지만 유언장은 혹시 모르니까 2개 다 준비해요. 어머니는 글자 잘 못 읽으시잖아요. 그냥 사인만 받으면 돼요. 판사의 시선이 피고석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판사는 물었습니다. 이 목소리 본인 맞습니까? 작은 아들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음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자 이어서 한결이 준비한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습니다. 내일까지 도장 준비해요. 인감 도장까지. 어머니 도장 베개 밑에 있다 했죠? 꺼내올 수 있죠? 그 음성이 끝났을 때 변명하던 얼굴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은 이제 목소리째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화면에는 서류 비교가 띄워졌습니다. 인감 도장에 박인 자국이 나란히 비교됐습니다. 예전 서류의 인주 번짐과 최근 서류의 인주 번짐 방향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서명의 획도 확대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소 쓰는 글씨에서 자의 꼬리는 짧고 단호하게 끊깁니다. 그런데 최근 서류에서는 그 꼬리가 이상하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판사는 그 장면을 보다가 손가락으로 탁탁 종이를 2번 두드렸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피고 측, 원고의 정상적인 의사 확인 없이 제출된 서류 맞습니까? 위조 또는 허위 작성의 정황에 대해 말씀하시죠. 작은 며느리는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의하셨어요. 제가 대신 도장을 찍어드리기만 했지.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대신 도장을 찍었다. 이 말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상식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법정에는 요양원 상담사도 나왔습니다. 판사는 물었습니다. 어르신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했습니까? 상담사는 난처한 얼굴로 인정했습니다. 그날 며느님께서 대부분 설명을 하셨고 어르신은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그 순간이 의미하는 건 단순했습니다. 피곤하셨다는 말 한 줄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대신 정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노트였습니다. 날짜, 시간, 방문자, 발언 내용이 빠짐없이 적혀 있는 노트. 거짓으로 만들어진 서류와는 달리 이 노트에는 살아있는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노트, 그리고 영상, 음성 모두 같은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살겠다. 그것이 유일하고도 명확한 의사였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고 작은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브로커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으로 비친 겨울 햇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맑지도 탁하지도 않은 겨울빛이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마지막 장까지 넘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로 말합니다. 위조와 사기로 만들어진 서류는 아무리 도장이 찍혀 있어도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이 법정에서 효력 없습니다. 유언장 무효, 증여 무효, 강제 집행 즉시 정지. 그리고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돈을 위해 어머니의 기억을 지우려 한 순간 당신들 이름의 신뢰도 함께 지워졌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내리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같은 말이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이 자기 얼굴을 보게 하는 거울.
방청석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그제야 흐릿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빈잔처럼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빈잔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이어졌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했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옵니다. 이 사건에서 그 문이 비로소 열렸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오자 겨울바람이 맑게 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에는 막 내린 눈 냄새가 났습니다. 한결은 옆에서 빙긋 웃었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차분하게 숙이며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담담하고 단단하게 마무리하는 인사였습니다. 몇 주 뒤 집문에 붙어있던 빨간 스티커는 떼어졌습니다. 철문은 다시 검은 페인트로 덧칠됐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아래엔 낙엽이 소복히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쓸었습니다. 손목은 약해도 동작은 정확했습니다. 이웃들이 와서 감을 따갔습니다. 웃음이 오갔습니다. 한결은 담장에 기대서서 세로 단 초인종 옆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번에는 몰래 다는 카메라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알고 다는 카메라였습니다. 숨길 것도 빼앗길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사과를 하러 왔습니다. 문 앞에 서서 길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할머니는 문턱 안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쉽게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평생 남을 일으켜 세우는 데 쓰였습니다. 그날만큼은 스스로를 먼저 일으켜 세우는 데 썼습니다. 집 안복도 끝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사진 액자를 하나씩 닦았습니다. 유리 위에 먼지가 걷히자 사람들의 얼굴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봄 기운이 슬며시 스며들 무렵 장독대 위에는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한결은 대학을 마치고 동네 작은 사무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변호사는 가끔 문자로 안부를 보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짧게 답했습니다. 덕분입니다. 그 두 글자에는 정말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집은 돌아왔습니다. 이름도 되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한때 돌던 소문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어르신 정말 대단하시다. 하지만 할머니는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그냥 버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잃지 않으려고 버틴 사람,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버틴 사람. 어느 날 그녀는 노트를 마지막으로 덮으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손은 평생 바닥을 닦았지만 결국 내가 닦아낸 건 거짓말이었다. 해질녘 마당에 저녁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붉은 빛이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집을 한번 훑고 지나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살아있는 집만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늦어도 오는 정의, 그 정의를 끝까지 잡아챈 용기, 그리고 지켜낸 이름. 혹시 비슷한 일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 댓글이 누군가에게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